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원청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대폭 들어있지만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범법자를 양상할 수 있다. 이런 경영계 측의 또 불만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석 노무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는데 이것이 네. 새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28년 만에 개정돼서 이게 작년 1월 1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크게 5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보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만 삼았습니다. 종전 근로자에서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제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분들을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과 배달앱 등을 통해서 이제 근로하는 배달 종사자들을 산업안전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한 것인데요. 즉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 장치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말이 어렵지만 배달 종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를 비롯해서 이제 총 공사 금액이 거기에 대한 이제 대표이사, 그리고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처, 그리고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이러한 이제 건설공사 발주처라든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었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 것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고 김용균 씨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 도급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위험 장소, 이거는 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 발생 시에 도급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정보 제공, 시정 조치, 적격 수급인 선정 등의 안전 보건 조치를 하도록 이제 의무를 부과했고요. 이를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이제 고용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 5년 이내에 동일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존에 받은 형벌의 50%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유해 위험 작업의 산해 하도급 금지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유해 위험 작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도금 작업, 수분, 납, 카드뮴, 재련, 주입, 가열 작업, 그다음에 이제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제조 사용 작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기존에 노동부 장관 인가받으면 산해 하도급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못한다. 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이 작업 중지한 노동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이 없었고요. 사용자에게만 작업 중지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 5가지가 크게 개정법의 내용입니다. 네.
뭐 이처럼 산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또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이런 개정안인데 이 네. 노동계는 왜 여전히 위험에 외주하는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하도급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하청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금지 범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막 도금, 수은, 납, 카드뮴 이러한 이제 금속물, 도금과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김용균 씨가 돌아가시면서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 김용균 씨가 사망한 화력발전소 내 사내 하도급은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도급이 그래서 여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금속 부분에서만 아. 이제 원칙 금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금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노동계 입장인 것입니다. 네. 자, 지금 김용균 재단에서도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 이런 성명서도 내고 있는데, 자, 이 개정안법, 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 법이 생긴 이유는 이제 다들 뉴스를 봐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 그리고 김용균 씨가 돌아가신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건이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를 했으니 그리고 이제 도급인한테도 책임을 강화했으니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면 되고 이 처벌 규정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유해 위험 작업이라는 게 사람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직도 사내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 수준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네. 근 10년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통계를 보면 뭐 징역형이 있고 막 벌금형이 있는데 실제로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0.5% 수준이고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만으로는 이제 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유해 위험한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노사가 다 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 불만인 것 같은데 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특히 노동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자, 노동자들의 안전 수칙 위반도 상당히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노동자들이 뭐 안전장비를 장비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미준수한다.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용 근로자가 그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처벌에 대해서 이제 좀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엄하게 처벌하거나 이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게 한다면 사용자가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해서 사라지겠죠. 계속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 장구가 제대로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거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안전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관심이 처벌 규정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낮았던 부분인 거죠. 대체로 이제 실제로 보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의 내용을 보면 안전교육 자체를 뭐 10분, 20분 대충 하거나요. 아니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장 설비나 내용들은 사용자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용자의 의무가 더 중요한 것인 것이죠.
네. 근데 경영계 측 특히 불만은 이 형사처벌 수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높아서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의 능사가 아니다. 지금 네. 이 처벌 규정이 좀 과도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보면은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이야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철저히 지키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쓴다면 형사처벌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범법자라는 거는 안 지키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처벌 규정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원래 아까 이제 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네. 원청이나 하청이 이제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들으면은 이게 상당히 강하구나 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개정법에서 그 처벌을 강한 게 아니고요. 기존 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 정부 원안은 원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존 안으로 간 거고요. 노동계 주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었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은 1년은 감옥을 가야 된다. 이거를 주장했던 건데 결국에는 원안대로 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추가된 부분은 5년 이내에 이제 동일한 이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존형의 50% 이내에서 가중처벌하겠다. 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년 2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정부 원안은 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향 결정된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경영계는 계속 이 새로운 산업안전법 시행과 관련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와의 간담회도 가졌다는데 이 자리에서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정부가 좀 지원해 달라든가 우수 사업장 대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제 처벌 부분에 대해서 볼멘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 대신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나 많이 드니 무슨 뭐 이제 대출을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실제로 이제 의지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병행되어야 이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네. 또 반면에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한 이 개정 신안법, 산안법 이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위가 지난해에 이 고용부에 권고한 그 내용들은 대개 어떤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우선은 한국노총에서 이제 인권위에다가 요구를 한 건데요. 네네. 도급 금지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 도금 산업에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확대해 달라. 음.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상권을 가질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 이걸 이제 고용노동부에 권고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 권고 안에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노동계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이제 요번에 1월 16일 날 법 시행을 위해서 이미 대통령령을 한번 정비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당장 뒤집어서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주의가 급선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산업 현장에서도 이 같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 사업장 내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들에게 우리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이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36조를 보면은요, 사업장의 위험 요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업장에서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문의는 산업안전공단 등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사가 모두 불만입니다만은 지난주에 시행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니까 자 자리가 잡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사 간에 어떤 서로의 그 협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우선은 뭐 법과 제도의 정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 힘쓸 수 있도록 위에서 방금 말씀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재해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은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이제 공식, 인식이 좀 통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보면은 이제 법을 좀 더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영국에 이제 기업살인법을 제정을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이튼앤 코츠월드 홀딩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자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기업 연 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을 이제 부과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에서 제재를 하자 이 영국이 1만 명당 그 노동자 사망 비율이 0.08에서 0.04로 이제 반으로 줄었고요. 지금은 이제 영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산재 발생률이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고 호주나 이제 다른 캐나다 같은 나라들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사망 산재 발생 비율을 상당히 낮춘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기업이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 기업의 비용의 증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기업 생존을 위한 투자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일례로 드신 기업살인법. 네, 그 이름에서부터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